자, 선생님과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연습 문제를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3아이오디나 이온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형식 전환을 나타내어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옥텟 규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확장된 옥텟 규칙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과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3아이오디나 이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은 아이오딘이 3개가 연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으로 1열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결합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선을 연결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를 배치시켜 줄 건데,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자를 7개를 가지고 있겠죠?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각각의 원소에 전자를 7개씩 배치가 되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쪽에 7 있겠죠? 그럼 끝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에 7 있겠죠? 그럼 가운데 중심에 있는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7. 그런데 이온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홀전자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전자를 하나 더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표시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 해놓고 음이온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만약에 구조가 어떤 구조냐? 구조를 그리기 전에 일단 형식 전화부터 구해봅시다. 일단 가장 왼쪽에 있는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는 7개. 그런데 지금 현재 전자를 개수를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얘는 반으로 쪼개야 되니까. 그래서 형식 전환은 0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대칭형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럼 가운데 있는 애를 봅시다. 그럼 가운데 있는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원자과 전자 7개. 근데 현재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러면 전자가 하나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형식 전화 마이너스 1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랑 일단 형식 전화를 알아봤는데 얘를 우리가 분자 구조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럼 과연 이 3아이오디나 이온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분자 구조를 가지게 될까 궁금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화학원에서 배웠던 거는 아마 여기까지 배웠을 거예요. 여기까지. 잘 보면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원자 2개와 결합할 때는 직선형 180도 그리고 중심 원자에 마찬가지로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원자 3개와 결합할 때는 평면 삼각형 120도 그리고 만약에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1쌍 공유 전자쌍 2쌍이라면 얘는 이렇게 120도보다는 작은 결합각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얘가 더 큰 자리를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120도보다는 작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구분형입니다. 구분형. 자, 얘도 이제 처음 보는 거죠. 이번에는 여기 봅시다. 결합선에 4개가 나왔어요. 근데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109.5도 또는 109도 109.5도가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얘는 정사면체 또는 여기는 원소가 하나 달라진다면 사면체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 원자에 4개의 결합선인데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 된다면 삼각뿔 모양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 더 비공유 전자쌍이 된다면 우리가 이때 물과 같은 구분형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얘를 봅시다. 여기부터는
확장된 옥텟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확장된 옥텟 규칙. 여기 잘 보면 중심원자에 전자쌍이 5개가 왔죠? 공유 전자쌍 5개. 여기 같은 경우는 비공유 하나에 공유 4개. 여기는 비공유 2개, 공유 3개. 여기는 비공유 3개, 공유 2개.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즉 전자쌍을 모두 합치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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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중심 원자가 확장된 옥텟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이런 애는 우리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게 바로 인이었죠. 인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 확장된 옥텟 규칙으로 10개까지 전자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의 경우는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얘네는 평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평면에 얘가 삼각형이 어떤 그림이냐? 삼각형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졌으면은 이렇게 뻥 뚫린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위아래로 삼각뿔이 겹쳐져 있는 모양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옆에 있는 얘를 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이 여기 부분이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어떤 모양이냐? 사실 얘가 비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더 큰 부피를 차지해서 살짝 꺾여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한번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그린 거는 지금 화면 안쪽으로 들어간 거고 이렇게 두껍게 그린 거는 화면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쐐기 문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거는 화면과 평면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약간 시소 모양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2개가 비공유 전자쌍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얘도 비공유 전자쌍이 더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꺾여요. 살짝 꺾여서 약간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3개일 때는 이 3개가 같은 평면상에 위치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직선형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얘 누구랑 똑같아요? 방금 전에 있던 얘랑 똑같죠?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 2쌍, 비공유 전자쌍 3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분자 구조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가운데 아이오딘, 그쪽에 아이오딘, 그리고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이쪽에 비공유 전자쌍, 이쪽에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음이온이기 때문에 음이온 표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자 구조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심 원자의 전자쌍 6개일 때를 봅시다. 6개일 때, 얘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 우리가 팔면체 모양이라고 하는데, 정팔면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바뀌면 그냥 팔면체 모양. 그림으로 그려주면은, 이런 구조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얘를 조금 더 팔면체 구조로 갖게 되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한쪽이 바로 공유 전자쌍이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뀐 거죠? 그럼 얘도 더 큰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위로 살짝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이런 구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위로 살짝 올라간 이 끝들이 다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일 때는 얘들끼리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180도로 서로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어때요? 평면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기 중심 원자가 있다면은 이쪽에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3개일 때 비공유 전자쌍이 3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세로로 그렸지만
다시 그릴게요. 살짝 꺾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살짝 꺾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얘랑 비슷하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3개일 때 얘도 어차피 각각 가장 멀리 배치되어 있으니까 직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안 상태에서 2번을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2번 O3, 오존이죠? 얘부터 같이 그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일단은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고 산소 같은 경우는 확장된 옥텟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옥텟 규칙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법으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산소가 3개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은 8개의 전자가 필요하죠. 각각 곱하기 몇 개? 3개. 총 8, 3, 24가 되겠죠. 빼기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 산소 1개당 얘는 원자가 전자가 6개죠. 16쪽이기 때문에 6개 곱하기 3, 6, 3, 18 이렇게 계산한 거에 2분의 1만큼이 바로 결합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24 마이너스 18 그럼 계산하면은 6 나누기니까 3 따라서 결합수가 총 몇 개가 나와야 된다? 3개가 나와야 된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현재 그림상 몇 개만 그렸어요? 2개만 그렸죠? 그럼 어느 한쪽은 이중결합이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텟 규칙에 만족하게 비공유 전자쌍을 그려야 되니까 왼쪽에는 3쌍, 중심에는 1쌍, 그리고 오른쪽에는 2쌍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구조로 나타내자면 지금 현재 비공유 전자쌍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살짝 굽어 있는 구조로 나타내야 돼요. 정확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험상에서 각각의 결합을 측정해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건 단일 결합이고 이쪽은 이중 결합이죠. 근데 실제 결합끼리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공명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실제 구조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실제 구조가 아닌 구조, 바로 얘가 공명 구조라고 했죠. 공명한다는 표시와 함께 이렇게 그려줘야지만 조금 더 정확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 운성체, 실제 구조는 따로 있고 우리가 이 평면상의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명 구조로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2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자, 2번 봅시다. 3플로이나 붕소를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심 원자가 붕소, 그리고 플로린이 이렇게 와 있는 모습이에요. 플로린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2쌍씩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붕소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원소 중 하나죠. 그래서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애. 찾았죠? 자, 3번. 3번 같은 경우는 PCl3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PCl3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는 거네요. 그럼 얘도 그림을 그려주면 가운데 인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염소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도 옥텟 규칙을 사실 만족합니다. 염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7개씩 전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비공유 전자쌍을 배치시킬 수가 있고, 이는 15족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5개, 그리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이쪽에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와야겠죠? 질소와 같은 구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따라서 모두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옳은 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COCl2. 이 경우는 중심 원자를 뭐로 두느냐? 탄소 아니면 산소인데 결합의 개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누구예요? 탄소죠. 그래서 탄소를 가운데 둡니다. 탄소 같은 경우는 최대 만들 수 있는 결합의 개수가 4개,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2개가 되죠. 그래서 결합의 개수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탄소를 두고요. 그리고 양쪽에 염소 그리고 산소를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그 원자과 전자를 한번 결합선이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탄소, 산소, 염소 모두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8 곱하기 4, 8, 4, 32 마이너스 실제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 탄소 4개, 산소 6개 더하면 10개, 염소 7개 곱하기 2니까 14개. 그럼 10개 더하기 14개니까 24개. 이거에 2분의 1이죠? 그럼 계산하면 2분의 1, 32 마이너스 24니까 8. 그럼 4개의 결합선이 나와야 돼요. 근데 현재 1개의 결합선이 부족하죠? 염소 쪽에 넣자니 대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산소 쪽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그려주니까 전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잘 그려졌죠. 그리고 마지막 5번 ClF3. 얘도 가운데 일단 염소를 두고 그리고 플로린을 각각 배치시킨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염소 같은 경우는 7개, 그리고 플로린 같은 경우는 7 곱하기 3, 총 전자는 몇 개가 나와요? 7, 4, 28. 그럼 일단은 옥텟 규칙을 플로린부터 만족시켜 줄게요. 이렇게 만족시키고 봤더니 총 전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일단 한 쌍, 둘 쌍,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쌍. 12쌍이니까 24. 24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몇 개의 전자를 더 그려줘야 된다? 그렇죠. 4개의 전자를 더 그려줘야 된다. 근데 그 4개의 전자가 어디 위치하느냐? 바로 이 염소에 위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주면은, 쐐기 문자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주면은, 이 플로린은 들어가 있는 쪽, 이렇게,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염소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에 총 5개의 전자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같냐? 있지. 이 그림은, 얘와 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게 돼요. 이렇게. 지금 현재 구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2가지 구조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던지 아니면은 평면 삼각형으로 만들던지. 여기처럼 평면 삼각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아닌 거. 그래서 정답은 2번과 5번이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질산이온은 실험에 의하면 3개의 동등한 NO 결합 길이를 가지고 있다. 질산이온의 공명 혼성을 루이스 구조를 이용하여 나타내어라. 일단은
NO3- 질산이온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질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운데 질소가 결합선 3개 나오고 산소가 2개 나오기 때문에 중심 원자는 바로 질소가 되겠죠. 그래서 산소를 이렇게 배치를 먼저 시켜줍니다. 그리고 전자의 개수를 따져봤더니 일단 질소와 산소는 이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질소는 8개 전자, 그리고 산소도 8개 전자. 그래서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한다고 가정하면은 4개의 원자가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실제 전자, 가지고 있는 전자 개수는 질소 같은 경우는 5개, 15족이기 때문에 산소는 16족이기 때문에 6개. 그리고 음이온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더 있죠. 얘는 8, 4, 32. 이걸 계산하면 5 더하기 6, 3, 18, 6, 24개가 되겠네요. 앞에 2분의 1을 해주면 우리가 결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32 마이너스 24. 그럼 총 결합선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4개가 나와야 된다. 그럼 어느 한쪽은 그렇죠. 이중결합이라는 거겠네요. 그런데 나머지의 옥텟 교체 맞춰주기 위해서 비공유 전화쌍을 그려주면은 이러한 루이스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은 지금 모든 결합 길이가 똑같다고 했죠. 얘 단일, 얘 이중이 아니라 각각의 결합 길이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즉, 이 구조는 뭐라는 소리냐? 바로 공명 구조라는 걸 의미해요. 공명 혼성체, 실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면선의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밖에 못 그린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자면 우리가 나머지 공명 구조도 그려줘야 됩니다. 공명한다는 의미에서 나머지는 번갈아 가면서 좀 그림 이상하지만 이렇게 음이온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게요. 아니면 얘를 좀 옮깁시다. 이렇게 표시합시다. 나머지 돌아가면서 이중결합을 갖게끔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또 세 군데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중결합을 갖게끔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염화칼륨의 격자 에너지를 계산하시오. 이거를 바로 격자 에너지를 구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격자 에너지라는 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이온들이 가장 멀리 또는 이온들을 결합시켜서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을 만들 때 필요한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어떤 작업부터 하느냐? 바로 칼륨의 그 승화 에너지부터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어떤 상태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이 상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글씨를 좀 이쁘게 쓰기 위해서. 칼륨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죠? 그 염소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입니다. 이 상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얘가 결합을 하면서 우리가 KCl이라는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염소 쪽에 2분의 1을 붙이는 이유가 우리가 KCl을 만들어야 되는데 Cl2 다 쓰이지 않겠죠? 그래서 그 중에 절반만 쓴다는 의미에서 2분의 1을 붙였습니다. 그럼 일단은 얘를 기체 상태로 보내야 돼요. 염소는 이미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칼륨을 기체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고체에서 기체가 된다? 무슨 에너지? 바로 승화 에너지겠죠? 칼륨도 기체 상태, 염소는 이미 기체 상태. 그래서 이때 요 에너지가 바로 승화 에너지, 이 에너지를 쓰인 겁니다. 번호를 그냥 번호로 붙여볼게요. 예, 1번. 1번. 얼마? 89kJ/몰만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온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누구? 칼륨부터 이온화 시켜줄게요. 왜? 칼륨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염소 같은 경우는 이온을 만들려면 전자를 붙여야 되니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로 에너지가 쭉쭉쭉쭉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칼륨부터 우리가 전자를 떼어내서 이온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양이온으로. 그래서 칼륨을 전자를 떼어내면은 플러스 양이온 상태가 되고, 아직 얘는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칼륨이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에너지,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온화 에너지죠. 2번 이온화 에너지 418kJ/몰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염소 Cl2를 떼내야 돼요. 공유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Cl2를 우리가 반으로 갈라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합 엔탈피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얘를 떼어내면은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결합 엔탈피 얘를 잘 보면은 Cl2를 결합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242kJ/몰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는 Cl2가 아니라 2분의 1 Cl2를 결합을 분리를 시킬 거죠. 그래서 이 3번 에너지의 반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kJ/몰만큼만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염소를 이온화 시킬 차례인데,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받아서 이온화가 되겠죠? 전자를 받는다? 바로 전자 친화도 개념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Cl-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얘가 바로 4번이 됩니다. 349kJ/몰인데 우리가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즉 방출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생성 엔탈피, 요 5번이 있는데,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거는 가장 안정한 원소로부터 화합물을 형성하는데 그 방출하는 에너지 또는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얘가 바로 가장 간단한 원소죠. 우리가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원소입니다. 얘로부터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KCl, 염화칼륨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에너지가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37kJ/몰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격자 에너지는 어느 부분이에요? 바로 각각의 이온, 멀리 떨어진 이온으로부터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거. 요게 바로 격자 에너지가 되겠죠. 또는 이게 격자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크기만 한번 알아볼 겁니다. 격자 에너지는 뭐 이온을 떨어뜨리는 것 또는 이온이 결합할 때 방출 또는 흡수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 에너지를 알아보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기 부분을 싹 더해준 다음에 얘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더해주고 얘를 빼주면 돼요. 계산해보면 얘는 플러스로 되겠죠? 437kJ/mol 더하기 89kJ/mol 더하기 418kJ/mol 더하기 121kJ/mol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349kJ/mol 해주면 얘가 바로 뭐가 나온다? 격자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